손흥민이 25m 밖에서 터뜨린 논스톱 발리슛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경악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이 슈팅 하나만으로도 손흥민이 왜 세계 최고 공격수인지 증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일 오전 8시 미국 캘리포니아 LA의 BMO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LAFC와 산호세의 MLS 8라운드 경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양팀 모두 서부 컨퍼런스 상위권을 다투는 팀들이었는데 LAFC는 5승 1무 1패로 3위, 산호세는 6승 1패로 2위에 올라있는 상황이었죠. 최근 5경기 전적만 보면 LAFC가 오전 전승을 기록하며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최근 흐름이 영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직전 경기에서 리그 최하위권인 포틀랜드한테 덜미를 잡히며 무패 행진과 무실점 기록이 모두 깨졌거든요. 이로 인해 이번 시즌 새로 부임한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해외 축구 전문가들은 다가올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대비해 손흥민과 위고, 요리스 같은 핵심 선수들을 선발해서 제외했던 로테이션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면서도요. 아무리 로테이션을 돌려도 리그 최하위 팀을 상대로 패배한 건 도스 산토스 감독의 무능함을 입증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없으면 최하위 팀조차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준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죠. 소름 돋지 않나요? 한편 상대팀인 산호세는 지난 시즌 10위에 그쳤던 부진을 완전히 털어내기 위해 과거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뛰었던 스테판 베르바인을 정격 영입하며 현재 리그 3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산호세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탄탄한 수비력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산호세가 LAFC와 더불어 MLS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기록 중인 팀이라는 점에 주목했거든요. 특히 2000년대생 젊은 센터백 듀오와 골키퍼 다니엘을 중심으로 7경기에서 단 2실점만을 허용하며 5번의 클린시트를 작성한 수비진이 과연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을 상대로도 그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의 최대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산호세는 전반 2분 만에 오른쪽 측면을 완전히 허물며 결정적인 슈팅을 날렸어요. 다행히 LAFC의 수호신 요리스가 환상적인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초반 주도권을 산호제에 내주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죠. 손흥민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드필드 지역까지 내려와 직접 공을 운반하며 우측의 마르티네즈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하는 등 공격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마르티네즈는 손흥민의 패스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상대 수비에게 볼을 헌납하며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를 본 전문가들은 마르티네즈가 기복이 너무 심한 소위 주사위형 선수라며 손흥민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일 거라고 꼬집었어요. 산호세는 전반 11분에도 위협적인 중거리 슛으로 LAFC의 골문을 위협했고 공이 골대를 살짝 빗나가자 홈팬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를 풀기 위해 다시 한번 중앙으로 내려와 드리블하며 동료들의 움직임을 살폈지만요. 마르티네즈의 움직임이 워낙 정적이라 패스 줄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볼을 빼앗기기도 했거든요. 손흥민은 전방의 마르티네즈를 향해 더 활발하게 움직이라고 직접 지시하며 답답함을 표출했지만 마르티네즈는 이후에도 측면에서 손흥민에게 전달하는 패스조차 정확하게 연결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정말 답답하지 않나요? 전반 17분에는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결정적인 침투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틸먼의 리턴 패스가 너무 부정확하게 전달되면서 제대로 된 슈팅 기회를 잡지 못했고 관중석에서는 탄식이 쏟아졌죠. 손흥민은 동료들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기회를 만들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전반 28분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수비수들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뒤 우측의 팔렌시아에게 완벽한 노마크 찬스를 열어주었거든요. 팔렌시아가 이를 문전으로 낮게 깔아찼고 쇄도하던 마르티네즈에게 완벽한 득점 기회가 왔으나 마르티네즈는 어이없는 헛발질로 손흥민이 공들여 만든 찬스를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전반 종료 직전에는 손흥민이 수비 뒷공간을 완전히 허무는 킬패스를 찔러주었음에도 마르티네즈는 침투, 타이밍조차 잡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현지 팬들은 마르티네즈를 당장 교체해라 부안가는 떠먹여주면 먹기라도 하는데 마르티네즈는 씹지도 못한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거든요.
중계진 역시 상대 공격수가 전반에만 42번의 터치를 기록할 동안 손흥민은 단 16번에 그쳤다며요.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 부재와 동료들의 무능함 때문에 세계적인 공격수인 손흥민이 고립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2번 대 16번이라는 터치 수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손흥민이 얼마나 공격 기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상대 공격수는 자유롭게 공을 받으며 공격을 전개하는 동안 손흥민은 동료들의 부정확한 패스와 형편없는 움직임 때문에 제 능력의 절반도 발휘하지 못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불평 한마디 없이 미드필드까지 내려와 직접 공을 운반하고 동료들에게 지시하며 팀을 살리려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후반전이 시작되자 손흥민은 직접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자신에게 향한 공을 그대로 논스톱 발리슛으로 연결하며 산호세의 골문을 강타했거든요. 상대 골키퍼가 간신히 쳐내며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어요. 전문가들은 이 장면이 손흥민의 중거리 슛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리 약속된 세트피스였다고 분석하며요. 특히 강렬한 햇빛 때문에 공의 궤적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 높게 뜬 공을 정확하게 발등에 맞춰 논스톱으로 때려낸 손흥민의 기술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25m 거리에서 날아오는 공을 논스톱으로 발리슛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일반 선수들은 이런 공이 오면 일단 가슴이나 발로 트래핑해서 볼을 안정시킨 다음에 슈팅을 시도하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과정 없이 바로 발등에 정확하게 맞춰서 골문을 향해 쏘아 올렸다는 거예요. 게다가 강렬한 햇빛까지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이 장면을 본 현지 팬들은 정말 완벽하게 잘 찼는데 상대 골키퍼가 운 좋게 막아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어요. 슈팅 속도가 아주 미세하게 늦은 감이 있지만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상대 골키퍼가 손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실점했을 거라는 분석이 잇따랐죠. 소름 돋지 않나요? 하지만 손흥민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LAFC의 수비진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산호세의 역습에 속절없이 당하며 순식간에 2골을 내주었고 이어지는 문전혼전 상황에서 자책골까지 나오며 점수는 0대3까지 벌어졌거든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점수 차가 벌어지자 손흥민을 아예 미드필더로 내리는 이해할 수 없는 전술 변화를 시도했어요. 이는 산호세의 수비가 워낙 단단하니 손흥민이 수비를 끌고 나오면 그 공간을 마르티네즈 같은 선수들이 공략하게 하겠다는 계산이었지만요. 오히려 손흥민의 득점력을 봉쇄하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감독의 판단일까요? 3골이나 뒤진 상황에서 팀의 유일한 득점원인 손흥민을 미드필더로 내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차라리 손흥민을 최전방에 두고 나머지 선수들을 모두 갈아엎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텐데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는 전술만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관중석의 존 엘링턴 단장이 분노 섞인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힐 정도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LAFC는 상대의 자책골로 한 골을 만회하며 1대3으로 따라붙었지만 곧바로 산호세에게 추가골을 허용하며 스코어는 1대4가 되었어요. 패배가 짙어진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상대 수비수 10명이 촘촘하게 쌓아 올린 수비벽을 드리블로 돌파하며 끝까지 슈팅을 시도하는 투혼을 보였거든요. 비록 슈팅이 수비 블록에 막히며 골문을 열지는 못했지만 손흥민만이 팀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장면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이미 포기한 듯 걷기만 하고 있을 때 손흥민 혼자만 끝까지 뛰며 골을 넣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손흥민이 왜 세계 최고의 선수인지 알 수 있죠. 실력뿐만 아니라 정신력과 프로의식까지 완벽하게 갖춘 선수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겁니다. 결국 경기는 LAFC의 1대4대패로 끝났고 손흥민의 환상적인 발리슛과 고군분투는 팀원들의 부진과 감독의 전술 실패 속에 빛이 바래고 말았어요. 경기 후 해외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을 향한 찬사와 도스 산토스 감독, 그리고 마르티네즈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팬은 손흥민은 MLS 수준이 아니라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수 있는 선수인데 도스 산토스가 그 재능을 완전히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또 다른 팬은 마르티네즈가 손흥민이 만든 기회를 3번이나 날려먹었는데
저런 선수가 어떻게 LAFC에서 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했죠. 심지어 일부 팬들은 차라리 손흥민을 다시 유럽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 MLS는 손흥민의 재능을 감당할 수 없는 리그라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명확해진 건 손흥민 개인의 능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팀 시스템과 동료들의 수준이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적 무능함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포틀랜드 같은 최하위 팀한테도 지고 이번에는 홈에서 1대4로 대패하면서 감독 경질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LAFC 팬들은 이제 도스 산토스 OUT 시위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팀을 위해 뛰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다른 선수였다면 진작에 불만을 터뜨리고 이적을 요구했을 텐데 손흥민은 그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동료들을 격려하며 팀을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25m 논스톱 발리슛은 단순히 멋진 장면이 아니라 손흥민이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높게 뜬 공을 정확하게 발등에 맞춰서 골문을 향해 쏘아 올리는 기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강렬한 햇빛 때문에 공의 궤적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임팩트를 만들어냈다는 건 손흥민의 기술력이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지를 보여주는 거죠. 만약 상대 골키퍼가 조금만 늦게 반응했더라면 이 슛은 그대로 골로 연결됐을 거예요. 그랬다면 이번 경기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았고 결국 LAFC는 대패를 당하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보여준 플레이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해외 축구 전문 매체들은 손흥민의 발리슛을 이번 주 MLS 베스트 플레이 후보로 선정했어요. 비록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임팩트와 기술적 완성도가 워낙 뛰어나서 베스트 플레이로 뽑힐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실제로 유럽 무대에서도 이런 수준의 발리슛을 성공시키는 선수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뛸 때도 이런 식의 중거리 발리슛으로 여러 차례 골을 넣었었죠. 특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키퍼들을 상대로도 이런 슛을 성공시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MLS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이번에는 타이밍이 아주 미세하게 어긋났고 상대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가 나오면서 골로 연결되지 못한 거죠. 하지만 이런 슛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손흥민의 자신감과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일반 선수들은 저런 상황에서 트래핑을 하거나 안전하게 패스를 선택하는데 손흥민은 과감하게 논스톱 발리슛을 시도했거든요. 이게 바로 세계 최고 공격수와 평범한 선수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손흥민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팀 시스템이에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손흥민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쓰다가 윙어로 쓰다가 급기야 미드필더로까지 내리는 등 일관성 없는 기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손흥민이 아무리 뛰어나도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죠. 게다가 마르티네즈 같은 동료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손흥민이 만든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 28분 완벽한 노마크 찬스에서 헛발질을 한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초등학생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거든요. 손흥민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신이 수비수들을 끌어당기고 공간을 만들어서 완벽한 찬스를 제공했는데 동료가 그걸 날려버리는 걸 보면서 말이죠.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경기 내내 반복되니까 손흥민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동료들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뛰며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프로 정신과 리더십이 바로 손흥민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죠. 그런데 정작 감독은 이런 손흥민의 노력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는 전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0대3으로 뒤진 상황에서 손흥민을 미드필더로 내린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 골을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 팀의 유일한 득점원을 공격 라인에서 빼버렸으니까요. 이건 마치 농구에서 3점 슛을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 최고의 슈터를 벤치에 앉혀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도스 산토스 감독이 과연 제정신으로 축구를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죠. LAFC 팬들이 감독 경질을 요구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기 후 LAFC 팬 커뮤니티에서는
도스 산토스 감독 해임 청원이 올라왔어요. 불과 며칠 만에 수천 명의 서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팬들은 포틀랜드전 패배도 모자라 홈에서 산호세에게 1대 4로 대패한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영입해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감독은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한 팬은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100골 넘게 넣은 선수인데 MLS에서 이렇게 고전하는 건 순전히 감독 탓이라고 지적했죠. 또 다른 팬은 손흥민한테 공만 제대로 연결해주면 시즌 30골도 가능한데 지금처럼 고립시키면 10골도 힘들다며 한탄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손흥민의 터치 수가 유난히 적다는 게 확인돼요. 이번 경기에서도 전반에 16번밖에 공을 터치하지 못했는데 이건 공격수로서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치거든요. 보통 공격수는 전반에만 2030번은 기본으로 터치하는데 손흥민은 그 절반 수준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동료들이 손흥민한테 패스를 제대로 안 해줘서 그런 거죠. 마르티네즈나 틸먼 같은 선수들이 손흥민이 좋은 위치에 있어도 엉뚱한 곳으로 패스하거나 아예 헛발질하는 바람에 손흥민이 고립된 겁니다. 게다가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도 문제예요. 손흥민을 활용하는 전술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손흥민한테 공 주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전술만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손흥민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이 활약할 수 있었던 건 토트넘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전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케인이나 에릭센 같은 선수들이 손흥민한테 정확한 패스를 연결해주고 손흥민도 그들의 움직임을 믿고 침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LAFC에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손흥민 개인 기량에만 의존하는 원시적인 축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고 팀을 승리로 이끈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1대 4로 뒤진 상황에서도 혼자 상대 수비 10명을 상대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은 감동적이기까지 했어요. 다른 선수들은 이미 다 포기하고 시간만 때우고 있을 때 손흥민만 유일하게 골을 넣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이런 프로 의식은 정말 본받을 만하죠. 손흥민이 왜 한국 축구의 레전드인지 다시 한번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의 SNS에는 전 세계 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비록 팀은 졌지만 손흥민 개인의 플레이만큼은 최고였다는 찬사가 이어졌죠. 특히 25m 발리슛 장면은 수많은 팬들이 공유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한 팬은 이 슛이 성공했더라면 올해의 골 후보감이었을 거라며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또 다른 팬은 손흥민의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데 동료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죠. 심지어 유럽 빅클럽 팬들 중에서도 손흥민을 다시 데려가고 싶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팬들은 손흥민이 MLS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깝다며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면 아직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충분히 뛸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나이는 들었지만 기술과 경험은 오히려 더 성숙해졌고 골 결정력도 여전히 날카로워요. 다만 주변 동료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만약 손흥민이 제대로 된 팀에 있었다면 이번 시즌에도 20골은 거뜬히 넣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LAFC 상황에서는 10골 넣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LAFC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명확해졌어요. 첫째는 도스 산토스 감독 문제, 둘째는 마르티네즈 같은 무능한 선수들 정리, 셋째는 손흥민 중심의 전술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LAFC는 올 시즌 우승은커녕 플레이오프 진출도 장담할 수 없어요. 특히 감독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요. 도스 산토스는 이미 팬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거든요. 포틀랜드전 패배와 산호세전 대패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다음 경기에서도 패배한다면 감독 경질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LAFC 구단주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같은 빅네임을 영입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성적이 이 모양이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구단 입장에서는 손흥민의 마케팅 가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성적도 필요하거든요. 지금처럼 계속 지기만 하면 팬들이 떠날 테고 그러면 손흥민 영입에 들인 돈을 회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조만간 감독 경질을 포함한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감독이 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손흥민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을 짜고 그에 맞는 선수들을 배치해야 하죠. 특히 손흥민한테 정확한 패스를 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절실합니다. 지금 LAFC 미드필더들은 패스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손흥민한테 제대로 된 볼 하나 안 주거든요. 그러니 손흥민이 아무리 좋은 위치를 잡아도 공이 안 오는 거죠. 새 감독은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르티네즈 같은 선수들한테는 확실한 경고를 줘야 해요. 더 이상 기회를 낭비하면 바로 벤치행이라고 말이죠. 손흥민이 만든 찬스를 3번이나 날려먹고도 계속 선발로 뛰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실력 있는 선수한테 기회를 줘야지 계속 못하는 선수를 쓰면 팀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